는 묵념입니다.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께서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나셔서 함께 묵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묵념하는 동안 기자분들께 무대를 잠시 올라오실 수 있도록 무대를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묵념하고 앞에 시작하는 동안 잠시 기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셔도 좋겠습니다.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열기 참사 1주기 서울시민 추모대회를 묵념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안타깝게도 우리 곁을 떠난 179명의 희생자들, 그리고 이 자리에 또 함께 유가족들이 함께하고 계시는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를 비롯한 사회적 참사로 우리 곁에 먼저 떠나가신 분들을 기억하고 그들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묵념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일동 묵념. 묵념 바로 해주십시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참사의 법정 공식 명칭은 1229 여객기 참사입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이 긴 논의를 거쳐서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명명해 줄 것을 여러 차례 말씀하셨고, 또 우리 육아협의 공식 명칭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거 서울시민추모대회에서 진행하는 호명은 가족들이 바라시고 요청하시는 공식 명칭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열기 참사는 알고 계시는 것처럼 2024년 12월 29일 09시 03분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했습니다. 사고 직후 정부는 재난대응체계를 가동했고, 국토교통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조사도 착수했습니다. 국회는 2025년 1월 국회 여객기 참사 특위를 가동했고, 오는 12월 30일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진상규명이 빠진 12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었습니다. 2025년 7월에는 국토부 소속의 항공철도 사고조사위원회가 엔진 조사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하였지만 유가족들의 반대로 무산되었습니다. 유가족들은 그 이후에 국회의장, 여당, 야당의 당 대표들을 만나고 국회 제주항공 특위, 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많은 의원들을 만나서 유가족들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2월 국토부 소속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중간보고를 전제로 한 공청회를 열겠다는 통보를 가족들에게 해왔고, 지난 12월 가족들이 대통령실 앞에서 삭발과 노숙 투쟁을 하시면서 이 공청회와 중간보고를 무기한 연기시키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국토부 소속으로 있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국토부에서 독립되어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다시 시작할 것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5년 12월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토부 소속에서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 개정안이 통과되었고, 지난 12월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통과되었습니다. 본회의에 상정되어 있는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주기가 되기 전에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바라던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의 독립을 입법으로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유가족 대표의 인사말로 오늘 서울시민 추모 대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1229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님을 무대로 모십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와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29)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 김유진입니다. 저는 이번 참사로 아버지 김덕원, 어머니 정선수, 남동생 김강헌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고 여기 계신 유가족분들과 179분의 유가족들은 저의 새로운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79분의 유가족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유가족들은 수없이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무엇이 달라졌는가? 그러나 답은 참담합니다. 현재까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책임자 처벌 0건, 정보 공개 0건, 179분의 생명이 희생된 이 참사에서 국가는 아직 단 한 명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았고 유가족들에게는 단 한 장의 핵심 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았습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지난 1년간 셀프조사, 밀실조사로 일관했습니다. 유가족이 질문하면 침묵했고 자료를 요구하면 국제규정이라며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갑자기 지난 12월 4일 공청회를 열어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를 유튜브 생중계로 전 세계에 공개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그 공청회에서 유가족들에게 허락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유가족 참석은 20명으로 제한한다. 유가족은 직접 발언하지 마라. 유가족이 지정된 전문가만 발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전문가를 단 5일 안에 명단을 제출하라. 이것이 과연 179명의 희생 앞에 서 있는 국가조사기구의 태도입니까? 이 공청회는 소통도 검증도 아닌 졸속 마무리를 위한 형식적 절차였습니다. 정부와 조사기구가 이미 정해놓은 결론을 일주기 이전에 포장해 발표하려는 시도였고 유가족들에게는 조용히 받아들여라 하는 통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유가족들은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깎고 얼어붙은 길 위에서 노숙하며 시민사회와 사생결단의 연대로 그 졸속 공청회를 막아냈습니다. 이 싸움은 분노 때문이 아니라 진실을 포기하지 않기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우리는 단지 왜 가족이 죽어야 했는지를 알고 싶을 뿐이다. 속도보다는 진실, 책임 당사자는 조사 주체가 될 수 없다. 유가족은 민원인이 아니라 당사자다. 정보는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공개의 대상이다. 유가족들의 외침은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만들었고 국가의 책임을 밝혔습니다. 속도보다 진실이 중요하다는 원칙, 이것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미국 사회가 세운 최소한의 약속이었습니다. 아이카오 국제규정, 미국의 NTSB 조사 방식을 따른다면서 어려운 말로 유가족 유린하지 말고 먼저 그들이 20여 년 전에 세운 원칙부터 먼저 따라야 합니다.
이제 항공철도조사위원회는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실로 이관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말합니다. 소속만 바뀌었다고 진실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유가족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저 국토부의 잘못을 말할 수 있는 발언권 정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정말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조사를 할 의지가 있는가? 둔덕, 조류, 국토부, 제주항공, 그리고 글로벌 대기업 보잉의 기체 결함까지 성역 없이 조사할 용기가 있는가? 그 조사를 가능하게 할 전문 인력과 예산, 장비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조류 둔독 조사는 고작 1억 원짜리 수의 계약으로 눈 가리고 아웅하듯 진행되었습니다. 그 부실한 조사를 즉각 중단하라고 외치며 유가족들은 1년을 거리에서 보냈습니다. 이제 다시는 그렇게 치졸한 국가의 모습을 유가족 앞에 보여주지 마십시오.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은 필요 없습니다. 유가족들에게 진짜 위로는 철저한 진상규명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은 슬픔은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결코 아물 수 없습니다. 시민 여러분, 129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유가족만의 비극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루 평균 2,000번이 넘는 비행기가 이 나라의 하늘을 오르락내리락 합니다. 이 참사가 제대로 규명되지 않는다면 그 위험은 언제든 다시 여러분의 모두의 일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요구합니다. 밀실조사, 셀프조사 즉각 중단하라. 모든 자료를 유가족들에게 전면 공개하라. 진정으로 독립된 사고조사위원회를 전문성과 권한을 갖춰 즉각 재구성하라. 책임 있는 자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묻는 국가가 되라. 시민 여러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기억해 주십시오.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함께 해 주십시오. 진실을 밝히는 일은 유가족들만의 싸움이 아니라 이 사회가 스스로를 지키는 일입니다. 끝까지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랠리2구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의 김유진 대표님과 또 오늘 무안에서 또 광주에서 또 수도권 곳곳에서 이곳 보신각으로 함께해 주신 129 무항공항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난 1년간 마음으로 또 몸으로 많은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우리 유가족들과 함께 할 것입니다. 이번 일주기 추모 행사는 129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또 시민 추진위원회 그리고 국토교통부가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유가족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진상규명이 삭제된 지원, 추모 이런 것을 바라시는 것은 아닐 겁니다. 아직 시간 1년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진상규명으로 다가가는 중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그 길에서 정부나 또 조사기구나 정말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우리 유가족들의 뜻을 기억하면서 활동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이번 일주기 추모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토교통부를 대표해서 강희엽 차관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습니다. 추모사를 모시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희엽 국토교통부 제2차관님을 무대로 모셔서 추모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129 무항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 먼저 이 자리에서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고통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상실과 슬픔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정부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유가족 여러분께서 참사의 원인을 밝혀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지난 시간을 견뎌온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정부의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느끼셨을 여러분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우리 정부는 결코 가벼이 여기지 않겠습니다.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조정실로 이관하는 법률이 지난 12월에 통과가 된 만큼 우리 국토부 차원에서도 신속하게 이관 작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또한 유가족 여러분의 일상 회복은 국가가 책임져야 될 과제입니다. 정부는 유가족 여러분 곁을 지키겠습니다. 더 촘촘히, 좀 더 세심하게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129 여객기 참사를 기억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억하는 이유는 과거에 머물기 위함이 아닙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더 이상 상처 위에 상처를 더하지 않고 모두가 유가족 여러분의 아픔을 나눌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희생자 한 분 한 분의 영면을 기원합니다. 정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강희엽 국토교통부 제2차관님의 추도사였습니다.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 상처에 상처를 더 나지 않게 하겠다라는 차관님의 말씀이, 그리고 신속하고 정확한 총리실로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이관을 준비하시겠다는 그 말씀이 공언이 아니기를,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져서 우리 가족들이 바라는 신속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가 시작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유가족들께서 어제 무안국제공항 출발해서 참사의 현장이 있는 곳, 그리고 또 참사의 추모 시설이 있는 곳들을 순회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또 많은 재난 참사의 피해자 가족들께서 같은 마음으로 와주셨는데요. 오늘 많은 와주신 재난 참사 유가족들을 대표해서 두 분의 말씀을 좀 청해 드리려고 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로 11년 넘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그리고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을 해오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오늘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오늘은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대표님의 자격으로 또 이렇게 시민추모대회에 모십니다. 김종기 재난참사 피해자연대 대표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기억하라 12.29. 반갑습니다. 9개 참사 피해자 단체로 활동하는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에서 대표를 맡고 있는 저는 사단법인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피해자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단고 2학년 1반 김수진 아빠 김종규입니다. 먼저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179분의 명복을 빌며 한순간 가족을 잃고 비통한 일상을 살아가고 계시는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연대 발언을 하러 이렇게 올라왔지만, 그런데 지금 맞이하고 있는 작금의 이 상황을 보면 바로 우리 모두가 당면한 현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던 참사를 보면 30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22년 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11년 전 세월호 참사, 3년 전 이태원 참사, 그리고 바로 1년 전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가 쇼핑을 하고 장을 보던 백화점에서 매일 타는 지하철에서 일상에서 이용하는 배에서 항상 걸어다니던 길에서도, 그리고 업무나 휴가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이용하는 비행기에서까지 어느 특정한 곳이 아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일상에서 많은 참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바로 지금은 우리가 그 참사의 피해자이지만 당장 내일 아니 몇 개월 뒤에 그 당사자가 바로 여러분이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이 악순환을 끊기 위해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책임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야 다시는 참사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당하지 않는 일상의 안전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외치며 지난 11년을 시민 여러분과 함께 싸워왔습니다. 하지만 진상은 아직 제대로 다 밝혀지지 않았고 참사를 책임지는 사람은 말단 지금뿐이고 국가는 여전히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안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변화도 그만큼 더디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 속에서 지난 2024년 12월 29일 일요일 아침 뉴스를 보면서도 도저히 믿기지 않는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여객기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 9일 뒤면 참사 일주기입니다. 그런데 국토교통부 산하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즉 사조위는 독립성을 내세워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인 사고조사 참여를 거부했습니다. 또한 조사 내용도 전혀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족이, 내 자식이 죽은 이유를 알아야겠는데 이 무슨 말도 안 되는 행태란 말입니까? 참사에 책임 있는 국토교통부 산하의 사조위가 공정한 조사를 하리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과연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조사의 공정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피해자의 참여는 당연히 보장되어야 하고 조사 상황과 결과도 공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가 공정하게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의견을 반영한 꼼꼼한 조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결과이어야 피해자들이 그나마 납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국가는 지금이라도 사조위가 그러한 형태로 운영될 수 있도록 피해자들의 요구를 즉시 이행하십시오.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반드시 국가가 지킨다는 말씀을 실행해 주십시오.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여객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 지난 1년이 때로는 10년처럼 느껴졌을 것이고 또 때로는 바로 어제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숨쉬기도 고통스러운 그 힘든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그럼에도 잘 견뎌오셨습니다. 잘 싸워오셨습니다. 그 인내와 용기에 비록 다른 참사의 유가족이지만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응원과 지지의 박수를 보냅니다. 부디 억울하게 희생당하신 가족을 생각하고 우리의 안전한 일상을 위해 참사의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견뎌내고 가십시다. 우리 지난 참사 피해자 가족들도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참사 피해자인데 김종희 대표님 감사합니다. 추모 대회가 진행되는 동안 비가 좀 내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우비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옆에 혹시 우비가 없으신 분들은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 진행팀이 우비를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김종희 대표님께서 소개해 주신 것처럼 오늘 연대해 주시는 마음으로 우리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가족들이 많이 오셨는데요. 저희가 내빈 소개 순서가 따로 없습니다만 재난참사 피해자 가족 연대 우리 유가족들만 제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화성 시랜드 화재 참사의 유가족들 오셨습니다. 여러분 연대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인천 인현동 화재 참사 유가족들 오셨습니다. 광주 학동 붕괴 참사 우리 유가족들 오셨습니다. 다음은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전에 있었던 가장 많은 분들이 희생된 참사일 텐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로 8년이 지난 이후에 일어난 이 참사로 또 많은 분들이 세상을 떠났고 또 다시 이 재난참사 대응을 시작해야 하는 그런 일들을 사실 겪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교훈이 8년을 가지 못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정말 절박하고 절절한 마음들을 느꼈었는데요. 오늘 연대의 마음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함께 와주셨습니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의 송혜진 운영위원장님의 추도사를 또 따뜻한 박수로 맞이해서 듣겠습니다. 송혜진 위원장을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2.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송혜진 위원장입니다. 2024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9일 무안공항 활주로에서 179명의 생명이 사라졌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저 멍하니 화면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태원 골목에서 저희가 겪었던 그 절망이 또 다른 가족들에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 유가족들은 그 답을 찾기 위해 싸우고 계십니다.
무안공항 현장을 지키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삭발과 밤샘 농성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저희가 걸어온 길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을 요구하기 위해 거리에 서야만 했었던 그 시간들이, 또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질문을 던지며 보냈었던 그 계절들이 여러분들의 고통 속에서 저희의 고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미어집니다.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진상규명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재난참사 유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참사 11년이 흘렀지만 세월호 유가족분들은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계십니다. 오송 참사는 발생한 지 2년이 지났지만 최종 책임자에 대한 처벌은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유가족들은 국정조사가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23분의 노동자가 희생된 아리셀 참사는 1심 판결이 나왔지만 유가족들은 온전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여전히 목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이태원 참사는 참사 발생 3년이 지났지만 그 진상규명의 길은 여전히 멀고도 험합니다. 그리고 제주항공 우리 유가족분들도 지금 이 순간에도 싸우고 계십니다. 국토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 조사의 한계, 핵심 자료의 미공개, 부실한 중간 발표 등 수많은 장애물들과 싸우고 계십니다. 참사 이후 유가족들이 겪는 고통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만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이어 제주항공 참사에서도 유가족들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음모론은 퍼졌고 보상금을 노린다는 악의적인 비난이 쏟아졌으며 지역 혐오 발언까지 난무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2차 피해가 이제는 하나의 고정된 패턴처럼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어김없이 유가족들을 공격하는 이가 이젠 있습니다. 슬픔을 딛고 일어나서 진실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사회는 연대와 지지가 아닌 의심과 비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정부와 국회는 매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최우선이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참사는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실천이 필요합니다. 법과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책임자를 명확히 밝혀내며 또 처벌해야 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확실하게 실행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안전한 일상을 누릴 수 있고 국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제주항공 참사의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항철위의 독립은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진상규명의 시작점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핵심 자료가 투명하게 공개되고 공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무안공항의 구조적인 문제, 안전관리의 부실, 복합적으로 얽힌 사고 원인들이 낱낱이 밝혀져야 합니다. 오늘 이 추운 날씨에도 이 자리에서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간이 흐르면 참사는 잊혀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유가족들에게 참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마주해야 하는 하나의 끝나지 않은 현실입니다. 기억하라 129,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 여러분들의 관심이, 여러분들의 연대가 유가족들에겐 가장 큰 힘입니다. 함께 기억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고 목소리를 내주실 때 변화의 가능성은 열립니다. 매년 새로운 참사는 발생하고 유가족들의 숫자는 늘어만 갑니다. 최근 광주에서 발생한 도서관 붕괴 사고는 2021년 발생한 광주 학동 참사와 닮아 있습니다. 같은 실수가 반복되고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 참사 유가족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계신 이 길이 얼마나 외롭고 힘든지 아무도 이해해주지 않을 것 같고 세상과 홀로 싸우는 것 같은 그 막막함을 저희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이 싸움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10년을 넘게 싸워 만들어 놓은 그 토대 위에서 저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특별법을 만들었었고 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책임자 처벌의 길을 열었습니다. 오늘 유가족분 여러분들이 요구하는 항철이의 독립, 투명한 조사, 온전한 진상규명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만이 억울하게 죽은 179분을 살려내는 길이고 내일 또 다른 누군가가 억울하게 죽지 않도록 막을 수 있는 길일 것입니다. 힘든 시간이지만 진실을 밝히겠다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아 주십시오. 부디 건강 잘 챙기시면서 하루하루를 잘 견뎌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일상이 되는 그 날까지 더 이상 참사가 발생하지 않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 송혜진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다음 순서가 준비되는 동안 함께해 주시는 분들 잠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시는 순서가 없으신 분들만 제가 소개해 올리려고 하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이렇게 다 우비를 쓰고 계셔가지고 못 알아보는 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랑 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제가 그 사이에 소개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번에 그 빛의 혁명, 빛의 광장의 결실로 탄생한 위원회이지요. 우리 사회대개혁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맡아주신 우리 한국진보연대 박서군 대표님 오셨습니다. 그럼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광장에서 정말 많은 애를 써주셨기 때문에 그 덕분에 또 저희가 이렇게 함께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사실 재난참사 가족들이 가장 든든하게 생각하고 또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찾아가서 하소연을 해도 늘 따뜻하게 들어주시고 또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분인데요. 우리 기본소득당의 용혜인 대표님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재난참사 죄송합니다. 산재 피해자 네트워크 다시는에서 또 함께 오셨는데 우리 이한비 PD의 아버님이신 이용관 아버님, 네, 그리고 김영균님의 어머니이신 김미숙 어머님 이렇게 두 분 함께 또 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유가족들 곁에서 많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믿고 싶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1229 열기 참사 피해자 지원단의 방연아 단장 오셨습니다. 유가족들 끝까지 곁에서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순서는요 추모 공연의 순서입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늘 모시게 되는데 오늘 또 비까지 와서 오신 것이 참 송구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께 위로와 응원의 노래를 들려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희망의 노래 꽃다지입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위험한 일들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 오늘도 7명의 노동자가
수는 없지. 누군가의 목숨을 제물로 태우며 살아가는 세상을 야만이란 말하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야 하는 그저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며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런 우리들에게 절대를 내리지 않으며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며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며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런 무리들에게 절퇴를 내리지 않으며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그런 억울한 죽음을 멈춰 세우지 않으며 감히 사람이 먼저라는 말을 할 수는 없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무한, 아라셀, 그리고 매일 죽어가는 노동자들 다 인재들이죠. 어쨌든 1주년 동안 애써주셨고요. 애써주셨습니다. 정부 관계자 나오셨는데 너무 뻔한 얘기였어요. 그런 얘기 말고 좀 더 정확한 얘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힘을 내보죠.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관대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저들이 말하는 국민 중에 너와 나는 관대없고 저들의 계획 속에 너와 나의 미래는 없지.
희망의 노래 꽃다지의 추모 공연 정말 감사합니다. 꽃다지 노래의 가사 말처럼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국민 속에 재난 참사 피해 유가족들이 포함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국민 주권 정부 이재명 정부의 계획 속에 우리 산재 피해자들과 노동자들의 미래도 함께 계획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회적 참사나 재난, 자연재해로 인한 참사를 겪은 유가족들도 많이 계시지만 정말 막을 수 있는 참사, 사람에 의한 참사, 인재로 가족을 잃은 우리 산재 피해자 가족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산재 피해자 가족 네트워크 다시는을 대표해서 고 규명기님의 어머님 김미숙 어머님께서 추도사를 해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또 따뜻한 박수로 김미숙 어머님을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족 여러분, 지난 1년 동안 어떻게 고통을 견디셨습니까? 저는 제가 용균을 잃은 지 7년을 겪으면서 제가 겪은 이 고통이 개개인한테 얼마나 어떻게 다가오는지, 가정에 어떤 피해를 만드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가족들의 죽음 앞에 무력감은 감당하기조차 힘들 것입니다.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며 시간을 보내고 있을지 이미 겪은 저는 여러분들이 마치 거울 앞에 비치는 저를 보는 듯 참담한 심정입니다. 시시때때로 빠져나올 수 없는 늪속으로 한없이 깔아짐은 느낄 때도 많을 것입니다. 저에게 하나밖에 없는 너무도 아끼고 사랑했던 아들을 보낸 지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 없는 삶은 저의 정신을 파괴했고 괴로움에 몸부림쳤습니다. 세상에 무너졌던 그날의 기억은 지금도 생생합니다. 아들의 산재 사망을 확인하는 순간 눈앞이 캄캄했고 당장 아들을 따라간다 해도 하나도 미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회사 측이 처음 유족에게 했던 말은 죽음 원인이 아들의 잘못으로 사고가 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심 담아 아무리 사과해도 돌아올 수 없는 아들인데 아들 죽인 것도 모자라 사고 현장을 훼손해놓고 책임까지 전가하는 회계망측한 회사를 어떤 부모인들 분노하지 않을 것이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부터 저는 납득 가능한 진상규명이 유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장례조차 합의 뒤로 미루는 것은 부모로서 차마 못할 짓이고 그렇게 죄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더 중요한 것은 아들의 명예회복이라 생각했습니다. 시시때때로 길거리에 나서 목이 터져라 진상규명을 외쳤습니다. 제가 겪은 투쟁은 때로는 파격적이었고 때로는 지난했으며 기약 없는 싸움에 영안실에 누워있는 아들을 생각하며 몹시 초조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2달 만에 당정청 합의를 하면서 특조위 조사를 통해 아들의 잘못이 아님을 밝혀냈으므로 조금의 위안을 받았습니다. 이후 5년 만에 대법원 선고 결과가 나왔는데 어이없게도 회사가 크게 잘못함을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처벌은 안 하겠다고 무죄 선고를 내렸습니다. 아직도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허용되는 재판 결과를 두고 국민들은 더 이상 법정을 신뢰할 수 없다는 것을 이제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세월을 돌이켜보면
자식을 잃기 이전 세상은 천국처럼 반짝반짝 빛나는 칼라였다면 아들을 잃고 난 뒤 한순간에 잿빛으로 변했고 마음은 수처럼 까맣게 타면서 텅 빈 가슴은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었습니다. 시간은 박제된 듯 멈췄고 하루하루가 지옥이었습니다. 진상규명을 위해 미친 듯 쫓아다녀도 발은 땅에 닿지 않은 듯 허공에 떠다니는 것처럼 한동안 감각 없음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사는 곳이 아파트라 몰려드는 시선이 싫어서 맘 놓고 소리내어 울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다 한 번씩 아들 생각이 격하게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누가 보든 말든 상관없이 거리에서 퍽 주저앉아 목 놓아 통곡했고 집에서는 베란다를 열고 뛰어내리는 상상을 여러 번 했지만 무슨 미련인지 실행해 본 적 없었다는 아직도 미치지 않은 것이 다행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못 지킨 죄책감으로 자책은 일상화되었고 어쩌다 서로 말을 섞으려고 치면 서로를 원망하며 핥히게 되었고 끔찍한 고통 속에 2년 동안 말을 섞지 않았습니다. 화목했던 집이 유족이 되면서 더 이상 편안한 안식처가 아니었습니다. 거기다 혈연관계 가족들로부터 듣는 말은 오히려 비수가 되고 슬픔에 휩쓰인 유족들은 이전의 보통의 삶들과 섞이지 못하면서 고립됨을 느끼는 게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저질의 7년 삶이었습니다. 많은 피해자들이 심각한 트라우마로 수면장애를 겪고 정신과 약 복용으로 우울증을 달래며 신앙으로 개개인이 견뎌내고 있습니다. 유족 여러분들이 가정은 현재 어떻습니까? 사고 유형은 다르지만 여러분들이 겪는 아픔이 저와 너무나 닮은 것 아닙니까? 각각의 가정이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으며 살아있어도 제정신으로 살아갈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목숨이 붙어있는 한 건강을 지키며 살아내야 합니다. 진상규명은 남은 가족들의 해결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역대 정부들 보면 국민이 생명 안전에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반복되는 참사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유족 지원 목록하에 사건을 덮을 수 없습니다. 조류와 둔덕과 조종사 개인의 잘못으로 몰고 가는 한 앞으로도 국가가 시민들의 생명 안전을 홀대하겠다는 의사표명입니다. 이런 상태로는 어느 누구도 안전하다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모두 부모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삶의 의미이며 살아갈 희망이라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우리는 모두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앞으로 국민의 생명 안전을 국가가 책임지도록 공적 의제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국가 차원으로 인적 물적 손실이 얼마나 큰지 수면으로 드러내야 시민들의 안전의식이 강화될 것입니다. 그 해결책은 우리 피해자 당사자 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 첫걸음이 성역 없는 진상규명, 책임자 강력한 처벌로 재발방지 대책이 될 것입니다. 피해자 여러분들 비록 이 길이 힘들고 지치더라도 잘 견뎌내어서 마침내 원하는 것을 쟁취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보에 따라 그 곁에 지키는 연대하는 시민들이 함께할 것이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억울하게 돌아가신 희생자 분들의 편안한 안식을 기도합니다. 사회적 참사 해결은 피해 유족의 몫이니 잘 되도록 하늘에서 응원하고 지켜봐 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김영균 님이 우리가 있을 떠난 지가 벌써 7년이 되었군요. 시간이 흐른다고 10년이 지난다고 가족을 잃은 아픔, 그 상처가 치유가 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또 함께 연대하고 또 공감하면서 함께 살아와 주신, 또 그리고 함께 싸워와 주신 우리 김승 어머님과 다시 내내 우리 가족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시민사회를 대표해서 오늘 추도사를 해주실 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국회에는 지금 생명안전기본법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오늘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용해인 의원님께서도 공동대표 발의원으로 함께해 주셔서 77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공청회도 준비되고 있고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꼭 통과될 것이라는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안전기본법을 만드는 그 일에 단초를 시작해 주셨던 생명안전운동, 시민사회 운동안으로 자리잡게 만들어 주신 우리 생명안전 시민넷의 송경영 공동대표님을 시민사회 대표의 추도사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부탁드립니다. 송경영 시민께서는 지난 12월 13일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린 추모 예배에서도 추도사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경영 공동대표님이십니다. 이런 자리에 앉아 있을 때마다 늘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 제 친척이, 연로하신 친척이 집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장례식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찰에 신고를 해서 사인을 정확히 기록을 해야 비로소 장례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단 한 명이 죽은 살인 사건에 대해서도 전국이 떠들썩하도록 공권력을 동원해서 경찰이 끝까지 추적을 해서 범인을 잡아냅니다. 그건 드라마에서만 있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현실이 그렇습니다. 아주 작은 사건 사고에도 인명사고가 나면 모든 공권력이 동원해서 끝까지 추적하고 원인을 밝히고 책임자를 잡아서 처벌하는 것이 당연한 상식으로 알고 있고 우리 공권력은 그런 의무를,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179명이 죽고 300명이 넘는 사람이 죽어도 정부가 관련돼 있고 공무원 조직이 관련되어 있고 대기업이 관련되어 있으면 그 앞에서 다 멈추어 버립니다. 그래서 진상규명은 희생자들과 피해자들과 유가족의 몫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정부 관계자들도 나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진상규명을 유가족이 해야 합니까? 이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법입니까? 단 한 명이 죽어도 국가의 모든 공권력이 나서서 끝까지 추적하고 책임을 밝혀냅니다. 그것이 상식이고 그것이 법치국가의 기본입니다. 오늘 179명이 희생당하신 이 참사 추모회가 서울 한복판에서 열리는데 의자가 비어 있습니다. 정부 당국자 단 2명 나와 있습니다.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4년이 지난 후에 우리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준비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족들께서 생명안전기본법이 몇 달만 좀 일찍 일어났어도 우리가 이 거리에서 비를 맞으며 눈을 맞으면서 고생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왜 정부는 국회는 생명안전기본법을 제정하지 않는가? 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을 가장 첫 번째 임무로 하는 정부와 국회는 왜 이 일을 정쟁으로 몰아가는가? 왜 하루빨리 제정하지 않는가라고 오해를 하셨습니다. 저도 시민사회 한 사람으로서, 종교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기성세대 한 사람으로서 참담하고 죄송하고 그런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용해인 의원님 나와 계시지만 용해인 의원을 비롯해서 몇몇 의원들께서 생명안전기본법을 끝까지 붙들고 제정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아마 올해 안에 늦어도 내월 2월이면 제정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적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하는, 그리고 참사가 벌어졌을 때 피해자의 인권이 존중되고 피해자에게 모든 정보가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피해자를 중심으로 진상조사위원회가 구성되는 그런 너무나 상식적인 나라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제주항공 참사 1주년을 맞아 이 거리 한복판에 섰습니다. 기억하기 위해서이고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이며 침묵이 또 다른 비극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하는 이를 잃고 1년을 견뎌오신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와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간절한 질문 앞에 우리는 오늘도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한 이웃으로, 한 시민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선한 이웃, 정의로운 시민, 그리스도인은 고통이 있는 곳, 애통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억울한 죽음 앞에서 어쩔 수 없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함께 비를 맞으며 곁에 서 있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위로와 사랑이라고 합니다. 말로만 건네는 위로와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사랑은 함께 진실을 밝히고 함께 책임을 묻고 다시는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세상을 바꾸는 함께하는 행동입니다. 참사는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희생자들, 피해자들의 잘못도 아닙니다.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끝까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진상이 지금 온전히 밝혀지고 있습니까? 책임이 분명히 가려지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안전은 정말로 강화되고 있습니까? 시민 여러분, 유가족들은 아직도 이 거리에서 울고 있습니다. 외치며 묻고 있습니다. 외면하지 마십시오. 함께 해주십시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리는 일은 여러분과 우리 모두의 안전을 위해서입니다. 성탄을 앞둔 이 대림절은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아기 예수는 안전한 궁전이 아니라 가장 연약한 자리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약한 가들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일생을 우는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생명을 억압하고 죽이는 세력에 대항하면서 정의와 평화를 위해 싸우는 사람들 편에 서 계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합니다. 생명보다 앞서는 어떤 것도 정의가 아닙니다. 참사 희생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무시하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결코 용납될 수 없습니다. 국가와 기업, 책임 있는 기관들은 책임 있는 행동으로 유족과 피해자들 앞에 서야 합니다. 유족과 피해자들의 요구에 답을 해야 합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분명히 밝히고 그에 합당한 책임을 지게 해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 유가족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어야 합니다. 시민 여러분, 이 참사를 잊지 말아 주십시오. 우리가 기억하고 행동할 때 우리의 생명도 더 안전해집니다. 연대는 말이 아니라 끝까지 곁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이 거리에서의 약속과 다짐이 1년 뒤에도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 모두 감시자가 되고 증인이 되고 동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늘로 떠난 이들의 이름을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그 이름들을 더 안전한 사회, 더 정의로운 나라를 만드는 길 위에 끝까지 기억하고 새기겠습니다. 성탄을 기다리는 이 시간, 어둠보다 빛이 크다는 믿음으로 우리는 다시 다짐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아프게 떠난 고인들의 영원한 안식을 기도하며 남아있는 우리가 부끄럽지 않은 세상을 만들겠다고 이 자리에서 다시 약속하고 다짐합니다. 송영인 공동대표님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유가족 한 분께서 오늘 먼저 떠난 가족들을 그리는 편지를 써서 오셨습니다. 이 편지를 쓰시면서 또 편지를 이제 낭독하시면서 또 편지를 들을 여러분들도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참사로 아내분과 아들 두 분을 동시에 함께 잃으셨다고 합니다.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열기 참사 유가족이신 김영헌님을 무대로 모셔서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 낭독을 듣겠습니다. 김영헌님이십니다. 먼저 울지 않겠다고 다짐했고,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인도 남부도시 첸나이에 있는 한국 기업에서 법인장으로 근무하다 연말을 맞이해서 저희 식구들을 태국에서 만났습니다. 태국에서 같이 여행을 하고 우리 가족보다 3시간 먼저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복귀했고, 저희 가족들은 그 제주항공을 타고 희생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내 정희, 내 아들 예찬아, 유찬아, 너희가 없는 세상에 홀로 남겨진 지 오늘로 357일째. 너희들과 함께했던 태국 여행의 즐거움이 사라지기 전에 들려왔던 너희들의 사고 소식, 너희들보다 3시간 먼저 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너희를 안았을 때의 그 따뜻함이 살아기 전에 들려왔던 너희들의 사고 소식, 인도 숙소 도착 후 4시간 만에 들려온 너희들의 사고 소식, TV 유튜브를 통해 사고 뉴스를 보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다. 숨을 쉴 수 없을 듯한 가슴의 무거움, 머릿속은 뻥 뚫리고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갑자기 그 자리에서 벌쩍벌쩍 뛰었다. 그러다 급해졌다. 나는 지금 한국에 가야겠다. 현지 직원을 통해 항공권을 확인하고 바로 공항으로 달려갔다. 한국까지의 24시간. 나는 한국에 갈 때까지 절대 무너지면 안 된다. 너희들을 확인할 때까지 무너지면 안 된다. 스스로 다짐하면서 어떠한 뉴스 기사도 검색하지 않고 공항에서 대기하고 탑승하고 다른 비행기로 갈아타기 전까지 또 대기하고, 그때마다 들려온 지인들과 친구들의 위로와 문자 전화.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아, 결국 크게 잘못되었구나. 그래도 나는 무너지지 않아야 했다. 온전한 정신으로 너희를 만나야 했다. 갈아탔던 한국행 비행기에서 끊임없이 생각했다. 너희들이 없는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나는 무엇을 해야 되나? 결국 나는 혼자 생각했다. 만약
나까지 없다면 누가 우리 식구를 기억해 줄까? 그래, 나라도 남았으니 우리 식구들을 기억하자. 그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찾고 나는 너희들이 있는 무안공항으로 달려갔다. 무안공항에 도착하여 신원 확인이 안 된 너희들을 찾기 위해 DNA를 채취하면서 제발 온전하게 제발 속으로 끝없이 빌었다. 너희가 확인되었을 때 너희들을 보고 싶었지만 너희들의 식구들의 좋은 모습만 기억하라는 형제들의 말리로 직접 확인을 하지는 못하였고 단지 너희를 덮은 전 위로 너희를 쓰다듬으며 확인했다. 머리, 얼굴, 발, 다리 끝없이 너희들을 쓰다듬고 너희들을 확인했다. 그래, 이제라도 돌아와줘서 고맙다. 돌아와준 너희들에게 고마웠다. 너희들의 장례를 치르고 너희들의 물건을 정리하고 병원 치료를 시작했다. 그리고 너희들의 꿈을 꿨다. 꿈속에서 집을 치우고 있을 때 나타나준 정이. 그래, 계속 그렇게만 해줘. 사회에 취직하여 양복을 입고 나타난 우리 큰아들 예찬이, 팬티만 입고 나타나 귀엽게 춤추던 우리 막내 유찬이, 꿈에서 깨고 나면 한없이 울다가 다시 잠들었다. 한동안 만약에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다. 만약에 내가 인도에 근무를 하지 않았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패키지 상품을 탔더라면, 만약에 유찬이가 가고 싶었던 다른 곳으로 갔었다면, 만약에 날짜를 하루만 더 늦췄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없는 현실을 인정하기 싫어 끝까지 생각했다. 만약에. 하지만 다시 처음 생각을 한다. 너희들을 기억하기 위해 나는 살아야 했다. 너 먼저 가버린 너희의 삶이 너무나 원통하고 비통한 마음은 갈수록 깊어진다. 내 안에 이쁜 청이야. 아직도 너의 카톡 프로필은 여전히 태국 파타야에서 여행 중이다. 아이들의 엄마로, 어린이집 원장으로, 야간 대학원생으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하면서도 늘 웃음을 앓지 않고 씩씩했던 예쁜 내 애인 청이. 사고 2달 전 너와 신혼여행 이후 처음으로 둘이서만 인도 여행을 했었고, 그동안 힘들었었던 점을 서로 이야기하며 앞으로의 우리 계획을 세웠던 부분, 인생의 노년을 계획하고 이제부터라도 너에게 더 잘해줄 수 있는데 이제부터 시작인데 아무것도 해주지 못한 내가 너무나 미안했고 또 미안하다. 사랑하는 내 아들 예찬아, 어느덧 장성하여 아빠와 술잔을 부딪히며 세상을 이야기했었지. 아빠가 해외 근무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아빠 없어도 엄마와 동생 잘 볼 수 있냐는 말에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멋있는 것 같습니다 했던 내 아들 예찬이, 며칠 전 너희 학교에서 일종의 추모식을 해서 다녀왔다. 정성껏 준비해준 교수님과 학교 관계자분들, 너희 친구들 보면서 우리 아들 정말 잘 살았구나. 추모식이 끝나고 내려오는 길에 너무나 잘 산 우리 아들이 너무나 안타까워, 너무나 아까워 또 한없이 울었다. 한없이 귀여운 막내 유찬아, 세상 고민 없이 사는 것 같은 너가 가끔 걱정이 됐는데, 훈련소를 마치고 장애인 센터에 공익근무하면서 스스로 일어나고 생활을 잘한다는 엄마의 말, 우리 유찬이가 변했다는 엄마의 말에 아빠는 역시 내 아들이라고 생각했었다. 이제 막 세상을 알아가는 시기에 너무 짧은 너의 21년, 항상 아빠가 귀찮게 만지고 쓰다듬어도 귀찮아하지 않고 아빠를 가장 좋아해준 우리 유찬이. 예찬아, 유찬아, 아빠는 최근 아빠라는 말이 이토록 친근한 단어인지 이제야 알았다.
이제는 너희들에게 들을 수 없는 아빠라는 말. 아빠가 아빠답게 생활하고 너희들을 영원히 기억할게. 사랑하는 내 가족들아, 나는 한국에 오는 비행기에서 또 생각을 했었다.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유가족으로 살아가기 너무 힘든 나라인데 내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래서 내린 결론이 단순 교통사고라고 생각하자 했다. 하지만 막상 와서 보니 원인은 너무나 명확했다. 그리고 희생자 대부분이 광주 전남 지역민이고 우리 지역의 정치권이 나서주고 우리 지역의 경찰이 수사를 믿었다. 하지만 결국 다른 참사와 다를 바 없이 가고 있다. 아빠는 결심했다. 우리 아이들이 알고 있는 아빠의 모습으로 너희들의 억울함을 밝히고 최선을 다하기로. 아빠답게 당당하고 때론 단순하게 목이 터져라 외치고 미친 듯이 너의 억울함을 알릴 것이고 지금 현재 그렇게 하고 있다. 가끔 아빠가 지칠 때면 너희들이는 주먹 안에서 한없이 울고 나지고 다시 다짐한다. 무너지지 말자. 아빠답게 행동하자. 아빠는 우리 가족을 파괴시킨 주범, 내 아내의 인생 계획을 파괴시킨 주범, 내 아들들의 청춘과 삶을 파괴시킨 주범, 그들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할게. 그때까지 아빠는 멈추지 않고 달릴게. 다 끝나는 날 너희들에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 최근 아무도 꿈속에 나오질 않아 많이 서운하다. 누구든 꿈속에 나와서 응원을 좀 해주라. 나는 영원히 김정희의 남편이자 김해찬, 김유찬의 역바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오늘도 너희들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다시 다짐한다. 2025년 12월 20일 김정희의 남편 김해찬, 김유찬의 아빠 김영은. 편지 몇 줄로 다 담지 못할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희님, 애찬님, 찬님, 저희가 같이 기억하겠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약속, 아빠의 다짐이 지켜질 수 있도록 책임을 물어야 할 사람들에게 그 책임을 묻고 온전하게 애도하는 그 때가 올 수 있도록 우리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추모 공연의 순서를 모시려고 합니다. 아픔이 아픔을 위로합니다. 아픔이 아픔과 연대합니다. 참사 가족들이 필요로 한다고 할 때 어디든 한 걸음에 달려오는 분들입니다. 처음에는 유가족들끼리 모여서 유가족들을 서로를 치유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노래하고 함께 모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연대해왔던 많은 분들과 함께 합창단을 꾸리고 전국을 정말 다니시면서 치유의 노래, 연대의 노래, 단단한 마음의 노래를 불러주시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아픔이 아픔을 위로합니다. 4.16 합창단입니다.
4.16 합창단 고맙습니다. 제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열기 참사 유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곳 서울 시민 추모 대회에 빈자리가 있어서 마음이 아프신가요? 왜 더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았을까 속상하신가요? 1년이 지났지만 우리 유가족들께서 서울에 올라와서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시민들을 만나고 우리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국회 국정조사도 이제야 의결이 됩니다.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이제야 독립이 됩니다. 이제 조사도 다시 해야 하고 일주기를 계기로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약속한 것들은 반드시 지키는 것이 우리 시민사회가 그동안에 우리 사회에 보여주었던 하나의 증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유가족들과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사회의 약속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약속은 비록 오늘 빈 의자가 보이는 이 추모 대회 자리가 조금은 서운하고 아쉬우실 수 있겠지만, 오늘 시민사회가 유가족들 앞에서 드리는 이 약속으로 저 빈자리들을 채울 것이라고 또 말씀드립니다. 참여연대 백미순 공동대표님, 한국진보연대 안지중 집행위원장님,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법정스님, 진보대학생넷 서울인천지부 박세희 대표님 모시고 우리들의 약속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약속,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179명의 국민이 한순간에 희생된 국가적 비극입니다. 유가족들의 일상은 무너졌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캄캄한 밤에도, 환한 대낮에도 유가족들이 시간은 비행기가 착륙하던 9시 3분에서 멈춰 있습니다. 유가족들은 여러 번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진상규명에 빠진 채 제정된 특별법은 유가족들의 바람을 모두 담아내지 못했습니다. 정부의 일방적인 행정과 지원은 종종 유가족들의 상처를 덧나게 했습니다. 아무런 정보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질문조차 금지된 공청회와 중간보고를 강행하겠다는 조사기구는 유가족들의 불만만 키웠습니다. 머리를 깎고 얼어붙은 길 위에서 노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오송 참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대구 지하철 참사, 삼풍백화점 참사의 현장과 유가족들을 만나러 전국 순회의 길을 나섰습니다. 더 이상 유가족들이 외롭지 않도록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때입니다.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항공철도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회는 대립과 전쟁을 멈추고 국민이 부여한 신성한 입법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참사 일주기 이전에 법 개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그동안 국토교통부 소속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국제민간항공기구 규정을 핑계로 모든 핵심 자료들을 비공개하였습니다. 1219 여객기 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된
유가족의 정보 접근권은 전혀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숨길 것이 없다면 데이터 원본을 감출 이유도 없습니다. 법이 보장하는 유가족들이 정당한 권리를 가로막는 조사기구는 이미 그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밀실조사, 셀프조사를 즉각 중단하고 단 한 장의 자료, 단 1초의 영상도 빠뜨리지 말고 이관해야 합니다. 모든 사회적 재난은 막을 수 있었고 모든 희생자들은 살릴 수 있었습니다. 참사가 발생하면 온 나라가 함께 슬퍼하며 진상 규명을 약속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지만 참사는 또 반복됩니다.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참사 예방과 대응의 기본적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참사의 원인을 투명하고 정확하게 밝히는 것은 국가의 기본적 책무입니다. 항공안전관리 체계의 총체적 부실과 구조적 결함을 명확히 구명하지 못하면 참사 예방과 감독의 의무를 저버린 책임자들은 빠져나가고 실무자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나쁜 관행을 끊어낼 수 없습니다. 현재 진행형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는 국내에서만 하루 평균 2130회 이륙하고 착륙하는 비행기를 이용하는 모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입니다. 유가족들이 겪고 있는 고통이 반복되지 않도록, 진실이 은폐되지 않도록 함께하겠습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우리 사회가 한마음으로 유가족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책에 반영하고 실현시켜내야 생명과 안전이 존중되는 사회로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 길을 따라 걷겠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는 일에 함께 하겠습니다. 구호 외쳐보겠습니다. 1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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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밀실 수사, 셀프 수사 중단하고 독립적 사고조사위원회 즉각 설립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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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유가족들에게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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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2025년 12월 1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서울 시민추모대회 참가자 일동. 네, 고맙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헌화를 하기 전에 헌화를 준비하면서 우리 기자님들 다시 한번 무대로 올라오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피켓을 한번 들어봐 주시고요. 책임을 규명하라, 진실을 밝혀라. 사실 거친 말이 아닙니다. 하지 못할 말이 아니고 무서운 말도 아닙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이 책임을 지고 가려진 진실을 밝히는 것 너무나 마땅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지막 구호를 외치고 헌화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화는 유가족들 먼저 하시고 그 뒤로 내빈 여러분들 또 우리 재난참사 가족들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무대를 바라보시고 오른쪽 계단으로 올라오셔서 왼쪽으로 내려오셔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광고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12월 27일 오후 2시에는 5.18 광장에서 광주 전남 추모 대회가 열리고요. 29일에 추모식이 무안국제공항에서 열립니다.
그때에 서울에서 동행 버스가 출발합니다. 한 대는 12월 28일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오전 10시 경복궁역 6번 출구 별들의 집 앞에서 출발하고요. 이태원 유가족들이 탑승합니다. 한 대는 서울시 의회 세월호 기업공간 앞에서 출발합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버스는 3대, 4대 늘릴 것입니다. 오후 4시까지 도착해서 활주로 순례를 하고 유가족들과 추모의 밤을 함께 보내고 다음날 추모식을 마치고 12시에 서울로 상경하는 버스입니다. 우등버스입니다. 많이 신청해 주셔서 무안공항 가기가 어렵습니다. 추모식에 더 많은 분들이 갈 수 있도록 준비했으니까요.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한번 피켓을 좀 들고 구호를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진실을 규명하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책임을 규명하라! 독립적 사고조사기구 즉각 설립하라! 유가족이 당사자다! 모든 정보 공개하라! 네, 그러면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여객기 참사 1주기 서울시민 추모대회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재난참사 가족 여러분, 그리고 다소 불편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끝까지 참고 들어주신 우리 국토교통부의 강희엽 2차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정부와 우리 유가족들 시민사회가 협업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박수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서 헌화를 지금부터 하실 텐데요. 오늘 이 시민 추모 대회를 마치는 마지막 순서입니다. 우리 유가족들은 내일 아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 7주기 추모식에 참석하고 대구로 가서 대구 지하철 참사 유가족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월요일에는 광주로 가서 이번 최근에 일어났던 광주 대표도서관 참사 현장에 가서 유가족들을 만나고 또 다시 전일빌딩에서 모든 유가족들과 함께하는 재난참사 피해자 유가족 원탁회의를 진행합니다. 가족들이 이렇게 전국을 순회하고 다시 무안공항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더 많은 약속을 가족들에게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27일 광주 5.18 광장에서 그리고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다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유가족 대표들과 유가족들부터 차례대로 헌화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유진 대표님 먼저 앞장서 주시면 우리 유가족들 먼저 헌화하고 그 뒤를 이어서 우리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재난 참사 유가족들과 산재 피해자 유가족들, 그리고 그 뒤에 우리 용인 의원님, 강희엽 차관님, 또 대표님들, 또 시민 여러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족들이 헌화가 끝나면 이쪽으로 빠져야 되기 때문에 기자님들 통로를 좀 확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헌화는 꽃을 올려주시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네, 우리 유가족 대표들께서 먼저 헌화하시겠습니다. 네, 헌화 해주십시오. 한 5명에서 6명씩 아마 이렇게 한 번씩 하고 네, 나와주시면 되지 싶습니다. 네, 안전을 위해서 선생님 거기 자리를 좀 열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 그 다음 또 같이 쭉 쓰셔서 같이 헌화해 주시면 됩니다. 네, 가족들의 이름을 부르셔도 좋고 가족들을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일주기 12월 29일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 유가족들 먼저 하겠습니다. 네, 한꺼번에 좀 많이 올라오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네, 오르고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르고 내리실 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유가족들께서 헌화하시는 동안만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이렇게 쓰도록 하고요. 네, 그 뒤부터는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습니다. 네. 네. 쭉 올라오시죠. 가족들 더 많이 올라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많이 올라오셔도 충분합니다. 두 줄로 쓰셔도 되고요. 더 올라오시는 것이 더 오히려 보기가 더 좋을 것 같으니까요. 같이 오셔서 너무 서두르실 필요는 없고 천천히 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다음 오세요. 네, 기도를 하셔도 되고요. 네, 각자 뭐 종교가 있으신 대로 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 다음에 우리 재난참사 피해자 가족들 오시죠. 우리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 순서가 따로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 재난참사 피해자 연대, 그리고 우리 세월호 가족들, 이태원 가족들, 뒤 이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 분 먼저 올라가시고요. 우리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먼저 올라가세요. 거기 한 분. 네. 송인준님 뒤에 계신 분 한 분 먼저 올라가셔서 올라가세요. 네네네. 네, 꽃을 좀 미리 나누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129 무한공항 제주항공 여객 참사 협의 유가족들의 헌화가 마쳤고요. 네, 이제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 재난 참사 피해자 연대 가족들이 헌화하시겠습니다. 네, 우리 이태원 참사 가족들 뒤로 우리 용혜인 의원님, 강희엽 차관님, 우리 방현아 단장님, 그리고 송경용 우리 공동대표님 헌화해 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 시민분들 차례대로 올라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가족들, 제주항공 참사 가족들도 좀 위로해 주시고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분들 헌화를 마치시면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저희 27일 광주 5.18 광장,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다시 만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빗속에서, 추운 날씨 속에서 함께 눈물 흘려주시고 함께 손잡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우리 가족들끼리 좀 인사도 나누시고 위로의 마음도 전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십시오. 고맙습니다. 27일 광주 올팔광장,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